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엑스포저, 노출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펼친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엑스포저하고 브라이트, 밝기, 콘트라스트, 명암, 하이라이트, 섀도우 등의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 제일 위쪽에 엑스포저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노출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브라이트도 역시 밝기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암도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해주는 것이 콘트라스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이라이트라든지 또 섀도우라든지 하는 기능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편집을 진행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엑스포저에서 노출을 좀 많이 주고 나서 적용을 하고 싶을 적에는 어플라이를 클릭하거나 또는 처음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리세트 올 또는 캔슬을 클릭을 합니다. 리세트 올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노출에서 이렇게 효과를 줬던 부분이 리세트 올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엑스포저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래쪽에 전체적인 메뉴들은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펼치 목록 메뉴를 다시 클릭해서 메뉴를 닫고, 자, 이번에는 컬러를 클릭을 합니다. 컬러를 클릭하면 세츄레이션, 자, 색상을 진하게 흐리게 해주는 세츄레이션 기능하고, 템퍼처, 즉 색온도를 조절하는 기능하고, 아래쪽에 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틴트는 색조, 즉 빛깔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기능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 세츄레이션에서 진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적절하게 조절하고, 색온도도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이 되도록 조절을 하고, 틴트에서 색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사용했던 기능하고 똑같이 리세트 올을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도록 하게 되고, 어떤 항목에서 색상을 진하게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적용된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언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직 위에 어드밴스 항목 안에 샤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바, 인텐시티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변하게 되고, 왼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흐리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루리티는 좀 명쾌하게 또 선명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이라서, 자, 인텐시티 슬라이드 바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편집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캔슬을 클릭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기능이 디헤이지인데, 디헤이지는 화면 자체가 좀 뿌옇게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이 나타났을 적에 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그러한 편집 기능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앙에 있는 인텐시티 슬라이드 바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안개 낀 것 같이 뿌연 상태의 화면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역시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네트 효과인데, 안쪽으로 집중을 해서 바깥쪽으로는 뿌옇게 흐리게 또는 색상으로 처리를 해서 중앙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 비네트가 조금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검정색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 내용은 역시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그냥 검정색이 아니고 다른 색, 즉 흰색을 사용하고자 할 적에는 흰색을 선택을 하고, 또 역시 인텐시티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자,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정 후에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를 클릭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캔슬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노이즈는 디헤이즈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인데, 디헤이즈는 조금 안개 낀 것 같이 뿌연 화면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이고, 노이즈는 노이즈가 많은 화면을 노이즈를 없애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역시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약간 화면 자체가 블러 처리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노이즈 효과를 사용할 적에는 화면을 잘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캔슬하고 아래쪽에 포커스 기능은 초점이 맞지 않은 이러한 이미지를 초점을 맞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포커스를 실행하면은 레디얼하고 틸트 시프트는 기울게 변화해주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범위와 그 다음에 영역들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얼을 선택하고 흐리게 처리해주는, 즉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을 흐리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이 점점 원형 바깥쪽은 흐리게 처리가 되고 안쪽은 이렇게 또렷하게 처리가 되고, 각각의 위치, 또렷하게 나타나는 부분, 또 흐리게 나타나는 범위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또 크기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틸트 시프트도 역시 같은 방법인데, 레디얼은 원형으로 처리하게 되고 틸트 시프트는 기울기를 좀 변화 있게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법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를 클릭하거나 또는 어플라이 후에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언더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기능이 컬러 스플릿인데, 흑백으로 이미지를 처리한 후에 사용자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특정한 영역만을 컬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컬러 스플릿이 펼침 목록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흑백으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얼굴 부분만 컬러로 만들고 싶을 적에는 얼굴 부분만을 이렇게 브러쉬 크기에 맞도록 사용자가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얼굴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전부 컬러인데 얼굴만 이렇게 컬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옆에 지우개 기능은 역시 컬러로 만들었던 부분을 문질러서 다시 원래대로 흑백으로 지워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효과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를 실행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언더를 클릭을 해서 원 상태로 되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그 아래쪽에 있는 셀렉티브 필터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역시 앞에서 공부했던 익스포저라든지 브라이트라든지 콘트라스트 등의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디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형 형태로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효과는 안쪽에 있는 원 안에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용되어지는 범위를 원형 형태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만약에 가운데만 만약에 콘트라스트를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영역 안에서의 콘트라스트 명암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항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를 중앙에서 또 바깥쪽으로 범위를 선택해서 넓히거나 좁히거나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라디언트도 사용법은 동일한데, 역시 수직적으로
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범위를 사용자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좁히거나 해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자, 이번엔 색상을 진하기 위해서 새추레이션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적용되는 범위가 위쪽과 아래쪽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그 위치를 사용자가 또 경계 영역을 조절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필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해서 편집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